유럽 항공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0억 파운드 규모의 히드로 공항 확장 프로젝트, 영국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 전 세계 거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 ADP, 독일 프라포트,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까지 모든 유럽 강국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죠. 그런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 무시무시한 경쟁에 도전장을 던진 것을요. 바로 한국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비웃었습니다. K-팝과 김치나 파는 나라가 대영 제국의 하늘에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300년 해양강국 영국이 그 자존심 높은 브리튼이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한국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경악스러운 역전 드라마의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국적의 샬롯 르페브르, 유럽항공연합 부국장이었죠. 47세의 그녀는 냉철하고 전략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아시아 시스템에 대해서만큼은 깊은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중국과의 쓰라린 배신 때문이었죠. 핵심 기술 도용과 데이터 무단 반출로 인해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었던 그녀는 아시아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그 편견의 연장선상에 있었고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한국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인천공항에는 과연 어떤 비밀 무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과 신뢰, 배신과 진심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르페브르입니다. 유럽항공연합 EAC 부국장으로 17년째 항공 관련 일을 하고 있죠. 저는 그날 아침 런던 히드로 공항 확장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럽항공연합 부국장으로서 프랑스를 대표해 참석한 자리였죠.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제안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히드로 공항의 운영 효율성을 30%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영국 교통부 국장의 말이 끝나자 각국에서 온 제안서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뮌헨 공항,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아 지역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안서입니다.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아.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죠. 10년 전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2014년 저는 중국 푸동공항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담당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중국 파트너들은 겸손했고 협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도용됐고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의 데이터가 무단으로 반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그 시스템도 처음엔 겸손했지. 하지만 뒤에선 모든 걸 가져가려 했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유럽항공연합 내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승진도 2년이나 늦어졌죠. 무엇보다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아시아 시스템은 결국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 제안서는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런던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 쓰라린 경험이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편견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각국 제안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제안서는 예상대로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 제안서를 펼치는 순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중국과 뭐가 달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안서 내용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운영 효율성 개선안, 승객 만족도 향상 전략, 첨단 기술 도입 계획까지.
하지만 10년 전 중국 파트너들도 비슷한 걸 약속했었죠. 그때 나가사와 유지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일본 출신으로 프랑스 ADP 전략 고문을 맡고 있는 그는 제 과거 경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샬롯, 아시아 제안서를 검토한다고 들었는데요. 나가사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네요. 당연하죠. 한국도 결국 그 지역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나가사와는 은근히 제 반중 감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감성 마케팅의 달인이에요. 겉으론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론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죠. 그의 말이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제안서 첫 페이지에 적힌 정유진 본부장의 이름을 다시 봤어요. 한국식 이름이었죠. 왠지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이름들이 있었지. 저는 중국 프로젝트 때 만났던 한국계 직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직원은 항상 겸손한 척했지만 결국 중국 측 편에 서서 우리를 속이는데 일조했었거든요. 나가사와는 계속해서 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유럽 기업들과 경쟁에서 밀린다면 감정적인 어필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천공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분명 성과는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효율성 지수 최상위권.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의심만 커졌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국도 처음엔 화려한 데이터를 보여줬잖아. 다음 날 오전 회의에서 저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거든요.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영국 교통부 국장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실제 성과는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성과와 신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그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 확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각국 제안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독일 뮌헨 공항팀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히드로 공항 운영 효율성을 35%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 독일 기술진의 상주와 핵심 시스템 관리권을 요구합니다. 예상대로 조건부 제안이었죠.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팀도 비슷했습니다. 승객 만족도 40% 증대가 목표입니다. 대신 5년간 배타적 기술 라이선스와 수익 분배를 원합니다. 유럽 업체들의 제안은 모두 명확했어요. 성과를 내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정유진 본부장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유진입니다. 그의 첫마디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발표자들처럼 화려한 자료나 성과 자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목표는 단순합니다. 히드로 공항이 인천공항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더 나아진다고? 보통은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고 어필하는데 이상했어요. 정유진은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히드로에 와서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배우면서 더 좋은 공항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조건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다고요? 영국 교통부 국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히드로 승객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유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조건이 없는 계약은 없다. 이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그럼 인천공항은 뭘 얻으려는 건가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정유진이 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경험이요. 히드로 같은 역사 깊은 공항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또 시작이군. 겸손한 척하면서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발표가 끝나고 정유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는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10년 전 중국 파트너들이 했던 비슷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던 그들이 결국 뒤에서 뭘 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정유진의 발표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다른 발표들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진심인지 아니면 더 교묘한 전략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건 없는 제안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만약에 그게 진심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물론 그럴 리 없다고 확신했지만요. 2주 후 각국 공항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럽항공연합 대표로 실사단에 참여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독일 뮌헨 공항이었습니다. 뮌헨 공항의 시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첨단 수화물 처리 시스템, 완벽한 보안 체계, 효율적인 운영 관리까지. 하지만 뭔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히드로에 도입하려면 독일 본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뮌헨 공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핵심 기술은 독일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이었습니다. 여기도 뛰어난 시설을 자랑했지만 역시 주도권은 본사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실사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유진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히 쉬시고 내일부터 천천히 둘러보시죠. 첫 번째 놀라운 점은 그들의 응대였습니다. 다른 공항들처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성과 자랑이 없었어요. 대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승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유럽 승객들의 특별한 니즈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자신들의 장점을 어필하려고 하는데 인천공항은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실제 운영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은 확실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청소 직원이 저희를 보며 인사를 했어요. 보안 요원들은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줬고요. 심지어 식당 직원까지도 외국인 승객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정유진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소중한 여행을 도와주는 거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승객 만족도 점수를 보니 정말 세계 1위였습니다. 셋째 날 정유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르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러 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 중국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한국계 직원이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거짓이었지만 지금 정유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배우러 온다고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히드로는 100년 역사를 가진 공항이에요. 저희가 몰랐던 노하우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걸 배우고 싶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10년 전 그 쓰라린 경험이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실사 마지막 날 정유진이 말했습니다. 샬롯 부국장님,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저희 진심을 증명해 줄 거예요. 그 진심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진심을 어필하는 걸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실사 넷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런 폭설 경보가 발령된 거예요. 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공항 운영을 직접 보실 수 있어서 오히려 좋겠네요.
정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을 숨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보여주겠다니요. 새벽 4시 저는 정유진과 함께 공항 관제센터에 갔습니다.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관제센터는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설 1팀 출동 준비 완료. 활주로 상태 점검 시작. 승객 안내 방송 준비. 각 부서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직 본격적인 폭설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훈련합니다. 한국은 겨울마다 폭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생활화돼 있어요. 정유진이 답했습니다. 오전 6시 본격적인 폭설이 시작됐습니다. 활주로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설팀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설 작업을 지켜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각 팀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팀이 눈을 치우면 다른 팀이 바로 뒤따라와서 염화칼슘을 뿌렸어요. 저 직원들은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들인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5년 이상 경력자들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데요? 자신이 치운 눈 때문에 수천 명이 집에 갈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오전 9시 폭설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운항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정상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제설팀 직원 한 명이 잠깐 쉬는 시간에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치운 눈 때문에 수천 명이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생각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정유진이 말했던 철학이었구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다른 거였습니다. 오후 2시 폭설이 그쳤습니다. 인천공항은 단 한 편의 항공기도 지연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정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승객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내면에서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10년간 굳어진 편견에 작은 틈이 생긴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유진이 말했습니다. 샬롯 부국장님, 저희가 추구하는 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것들이 정말 진심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교묘한 전략이었을까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배신? 마이너스 또 속는 건 아닐까? 인천공항 실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10년 전 기억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가사와 유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인천공항 실사는 어떠셨나요? 나가사와가 물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드시죠? 나가사와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럴 만해요. 한국인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걸 잘하거든요. 감정에 호소한다고요? 네. 그들의 전략이에요. 기술적으론 유럽을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감성적인 부분으로 승부하는 거죠. 너무 감성적이에요. 시스템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나가사와의 말이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천공항에서 본 모든 게 계산된 연출이었을까요? 그때 정유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샬롯 부국장님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어요? 며칠 후 큰 상자가 배송됐습니다. 열어보니 정교한 건축 모형이 들어있었어요. 영국 전통 건축물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제작된 거였다는 점이었어요.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아름다운 건축 문화를 공부하면서 더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정유진. 저는 모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재현돼 있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나가사와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모형을 봤습니다. 역시 감성 마케팅이네요. 이런 걸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단순한 마케팅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영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우려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그 모형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중국 파트너들은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유지했거든요. 정유진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선물 잘 받았습니다.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기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직원들도 영국 건축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은 사도 이런 마음은 못 사죠. 기술은 사도 이런 마음은 못 사죠.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음이 기술보다 중요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나가사와와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샬롯,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비즈니스는 냉정해야 해요. 나가사와가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10년 전에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나가사와의 말에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또 속는 건 아닐까요? 10년 전 그 실패가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이 단순한 연출이었다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모든 직원이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으론 인천공항을 믿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론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10년 전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나가사와에게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천공항에서 받은 모형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자문했어요. 과연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종 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히드로 공항 확장 프로젝트의 파트너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영국 교통부, 히드로 공항 경영진, 그리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재무부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제안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검증된 기술이고 리스크가 적죠. 보수파 의원들도 동조했어요. 아시아 파트너십은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습니다. 신중해야 해요. 그때 히드로 공항 CEO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샬롯 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인천공항을 다녀오셨으니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10년 전 그 실패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도 생각났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과거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10년 전 저는 중국과의 프로젝트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기술 도용과 데이터 유출로 인해 큰 손실을 봤죠. 그 이후로 아시아 파트너십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 인천공항 제안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달랐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폭설 상황에서의 완벽한 대응, 직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는 협력 의지까지. 중국의 실패는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에는 있습니다. 진심이 있어요. 재무부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심 없는 파트너십도 불가능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제안은 단순히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철학의 공유예요.
영국 교통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인가요? 승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제설팀 직원이 말했어요. 제가 치운 눈 때문에 수천 명이 집에 갈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인천공항의 차별화된 점이에요. 보수파 의원이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회가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천공항과의 파트너십은 히드로를 단순히 효율적인 공항이 아니라 사랑받는 공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히드로 공항 CEO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샬롯 부국장님, 개인적으로도 이 파트너십을 지지하시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네, 지지합니다. 10년 전 실패 때문에 편견을 가졌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다릅니다. 회의실에서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인천공항 선택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히드로 공항 파트너로 선정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샬롯 부국장님. 믿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틀리지 않았다고. 진심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10년 전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인천공항과 히드로 공항의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첫 번째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승객 만족도가 3개월 만에 15% 상승한 거예요. 인천공항의 서비스 철학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히드로 공항 직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정유진이 답했어요. 기술을 바꾼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꾼 거예요. 승객을 고객이 아니라 소중한 손님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교육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히드로에 와서 직접 교육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전수가 아니라 서로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히드로의 100년 역사에서 저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인천공항 교육팀장이 말했습니다. 역사의 깊이는 저희가 따라갈 수 없거든요. 저는 감동했어요. 정말로 배우려는 자세였던 거예요. 10년 전 중국 파트너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유진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요.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으니까요. 정유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저희 진심을 증명해줬죠? 맞아요. 당신이 말한 철학,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걸요.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도 히드로에서 많이 배웠어요.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말이에요. 그 대화 이후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였어요. 프로젝트 성과는 유럽 전역에 화제가 됐습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인천공항과의 협력을 문의해 왔어요. K-공항 철학이라고 부르더군요. 유럽 항공연합 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샬롯 부국장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10년 전 실패로 인한 상처가 이렇게 치유될 줄은 몰랐거든요. 1년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 공항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비스 철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편견은 경험에서 나오지만 진심은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인천공항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깨달았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10년 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걸 느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정유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샬롯 부국장님 덕분에 저희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줘서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편견에서 시작해서 신뢰로 끝난 여정이었어요.
무엇보다 아시아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시아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단 그 시작은 한국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항 간 협력을 넘어선 진정한 신뢰 회복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보여준 진심과 철학은 유럽 항공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 조건 없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정유진 본부장과 인천공항 직원들이 보여준 겸손함과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철학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스토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 편견의 벽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K-서비스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인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